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함수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1대1 함수인데요. 자, 먼저 얘부터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x라는 함수. 자, 교재에 있는 얘를 갖고 합시다. 1, 2, 3. 자, y라는 집합, 공역이 있어요. y는 a, b, c, d, e라고 합시다. 근데 1은 a로 대응됐고요. 2는 c로 대응됐고요. 3은 d로 대응됐다고 합시다. 자, 이와 같이 서로 짝을 만들어 봤을 때 다 1대1로만 대응이 됐죠. 그러니까 대응이라 1대1 대응이란 표현이 좀 위험하네. 자, 한 개 1대1로만 짝이 만들어졌지. 이런 함수가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가 아닌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1, 2, 3 똑같은 정역과 공역에 대해서 A, B, C, D, C, D, E 했을 때 1이 A로, 2가 A로, 3이 C로 이렇게 된 경우에는 보세요. 요 A 값에 대해서 X 값이 두 개가 대응됐죠. 이런 거는 Y 값 기준으로는 자, Y가 한 개일 때 그거에 대응된 X가 두 개니까 1대2 대응, 1대2 함수 굳이 말을 하자면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1대1이 아니죠. 이런 거는 이제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1대1 함수가 아니고요. 1대1 함수가 되려면 y값이 하나 주어졌을 때 그 y값에 대응된 y값, 아이고 d죠. 대응된 y값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대응된 y값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된 x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 이런 함수가 이제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말로는 이렇고요. 정확한 수학적 정의로는 이렇게 됩니다. 정역의 원소 x1과 x2가 있어요. 그거에 대응된 결과물 fx1과 fx2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정역의 원소가 서로 다른 값이었다면 그거에 대응된 결과물 함수값도 다르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 이거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기 정역의 원소가 1과 2 서로 다르죠? 그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대응된 결과물도 어때요? 대응된 결과물도 다르게 대응이 되죠? 그러면 이런 건 이제 1대1 함수가 된다고. 근데 옆에 그림처럼 다시 1과 2 서로 다른 x값이 있는데 그거에 대응된 결과물이 어때요? 지금 이 1대1 함수 아닌 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x1 값과 x2 1과 2가 있는데, 자, 1과 2가 있는데 그거에 대응된 결과물 f1과 f2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같단 말이지. 이게 같아지면 안 된다고. 같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고요. 이거 1대1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프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뒤쪽에서 1대1 함수의 그래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함수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은 자, 정의를 먼저 써갈게요. 이번엔 자, 두 가지 조건이 다음 두 조건이 만족하는 함수를 1대1 대응 함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1대1 함수이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 추가되죠. 1대1 함수의 조건이 한 개 더 추가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이 조건까지 추가가 돼서 성립을 하면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해줄게요. 자, 1, 2, 3 y가 a, b, c, d 이렇게 됐을 때 자, 1이 a로, 2가 c로, 3이 d로 이렇게 대응되잖아. 요거는 1대1 함수가 맞아요. 왜냐면 대응된 y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대응된 y에 연결된 x값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조건도 성립하잖아요. 서로 다른 x값을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응된 결과물 함수값도 다 다르게 나오죠. 다른 x값에서 그 결과가 같은 걸로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하지만 공역은 a, b, c, d고요. 치역은 대응된 y값들의 집합은 a, c, d이기 때문에 둘이 다르단 말이지. 공역같이 같지 않단 말이지. 따라서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이 함수는.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여야 돼. 자, 1, 2, 3 여기를 이제 원소를 뭐 A, B, C 이렇게 1이 A로 2가 C로 3이 B로 대응됐다고 한다면 요거는 1대1 함수도 맞고요. 공역과 치역이 같으므로 1대1 대응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나중에 역함수액이 나올 때 이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1대1 대응이라는 용어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의 조건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십시다. 요거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보다 조건이 한 개 더 많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해 주세요.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이제 꼭 뭘 같이 공부를 또 해봐야 되냐면 그래프 그리는 얘기도 한번 같이 해봐야 돼. 모든 함수 문제들은 그냥 함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의 그래프와 1대1 대응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1대1 함수 그래프. 일단 자,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정의역이 연속적이지 않을 때, 연속적이지 않을 때, 요런 경우는 그냥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선생님 영어로 써줄게요. 원래 이런 표현은 없는데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자, 라인 테스트. 자, x축에 평행한 호리젠탈하게 그 다음에 라인을 그어서 그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평행한 직선과 함수 그래프가 한 점에서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만나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나면 그러면 이거는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정의역이 1, 2, 3인 경우만 볼게요. 정의역이 1, 2, 3인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해볼게요. 1,3 지나고 뭐 2,1 지나고 3,2를 지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보는 거야. 자, 그었을 때 오직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한 점에서만 만나죠. 참 여기서 0개에서 만나는 거 가능합니다. 0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즉 두 개 이상은 아니어야 돼. 두 개 이상은 아니어야 돼. 이렇게 되면 이런 함수는 1대1 함수예요.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대응된 결과물 y값도 다 다르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의역이 연속적일 때는 이때는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든지 또는 그래프가 계속 감소해야지 그래야지 1대1 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함수가 실수 전체 범위에서 만약에 그려진다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거나 혹은 계속 감소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하거나 하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는요.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1대1 함수고요. 1대1 함수 맞고요.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호리젠탈 라인 테스트를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함수는 한 함수는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나요. 만나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감소하다 증가하는 함수, 이런 함수는요 2점 이상에서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2점 이상에서 만나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 1대1 함수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 x 값이 하나 주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응된 y 값은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x 값에 대해서 x1, x2가 됐는데 그거에 대응된 y 값이 같은 값이 돼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1대1 함수 그래프, 보통 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그려질 때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지만 1대1 함수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1대1 대응의 그래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1대1 대응 그래프. 자, 얘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하거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역은 대응될 가능성 있는 y값들의 범위고요. 치역은 실제 대응된 y값들의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래프가 공역의 전 범위를 지나야 된다, 이런 소리가 돼요. 그래야 치역과 공역이 같아진다고. 1대1 함수는 계속 그 연속적인 그래프에서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하니까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연속적이지 않을 때하고 연속적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야. 연속적이지 않을 때는 아까 같은 거, 자, 공역이 뭐냐가 되게 중요하죠. 1, 2, 3인데 공역이 1, 2, 3, 4였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이건 1대1 함수가 될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역은 1, 2, 3, 4인데 치역이 1, 2, 3이라서 이건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이 그래프는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1대1 함수는 맞습니다. 만약에 공역을 1, 2, 3으로 바꿔줬으면 그러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연속적일 때는요,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는데 어떤 함수들 같은 거 보면 여러분이 뒤에 유리함수 이런 거 보시면 아는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게 갈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점근성 같은 게 있는 함수라고 치면 계속 올라가긴 올라가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자, 공역을 여기 공역이 실수 전체 범위로 잡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치역은 그래프를 따라가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y좌표들의 집합이 치역이야. 그럼 치역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x축이 점근선이 되게 그려지면 치역은 양의 실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에서는 치역이 양의 실수야. 따라서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죠.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는 맞아요. 왜냐하면 계속 함수가 증가하니까. 하지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공역이 y가 될 수 있는 가능한 y값들의 범위를 양의 실수로 잡아줬다고 한다면, 공역을 애초에 우리가 y값을 모든 실수로 잡지 않고 양의 실수에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둘이 같아지니까 그럼 이때는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예로는 뭐 이런 그래프. 자,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예쁘게 잘 가요. x좌표가 1이 될 때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껑충 뛰어 3에서 이런 식으로 길게 일자리 직선을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것도 증가함수가 맞기 때문에 1대1 함수인 건 맞습니다. 둘 다.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위 그래프에서 공역은 원래 문제에서 줘야 되는 건데 공역이 실수 전체 범위를 잡았을 때 이 그래프에서 치역은 이렇게 되거든. 치역은 원소가 y인데 y는 3보다 크거나 같든지 y가 1보다 작다가 되거든. 그럼 둘이 같지가 않잖아.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1대1 대응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프가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서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서 이 부분 y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이 부분에서는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치역 안에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역과 치역이 달라져서 1대1 대응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 그래프는 1대1 함수의 특성을 다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거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있는 조건까지 확인을 해야 돼서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이 아닌 이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대1 함수에다가 이 조건이 더 추가돼서 그래프가 그려지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함수는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뭐냐? 일단 다음 두 조건이 성립을 해야 돼요.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해요. 같은 집합이어야 돼. 정역과 공역이 같은 집합이면서 두 번째 fx가 x여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1이 x에 1 넣으면 대응된 결과도 1, 2이면 2, 3이면 3. 이와 같이 집어넣은 값과 나온 결과물이 같은 값인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자, 보통 항등함수를 나타내는 함수 기호는 f라는 기호보다는 i라고 많이 씁니다. ix. 자, 그래서 ix는 x. 자, 이러면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자, 이게 바로 항등함수예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지 않으면 이거 항등함수 아닙니다. 자, 이게 항등함수의 정의고요. 자, 항등함수의 그래프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선생님이 항등함수인 그래프와 항등함수가 아닌 그래프를 좀 그려서 그래프 특징을 설명을 해줄게요. 자, 정의역이 1, 2, 3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드시 공역도 1, 2, 3만 공역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1,1, 2,2, 3,3 y는 x라는 그래프 위에 점들로 이루어진 함수.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항등함수예요. 그리고 실수 전체 범위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냥 y는 x라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 함수가 항등함수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정의역 1, 2, 3인데 공역이 뭐 1, 2, 3, 4였어? 이러면 정역과 공역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1,1, 2,2, 3,3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항등함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항등함수가 아닙니다. 함수 아니야. 얘네 둘은 항등함수가 맞아요. 정역만 다른 항등함수인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항등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항등함수를 이루는 점들을 그래프 좌표면에 찍으면 y는 x 위에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항등함수 그래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이런 거야. fx는 k, 여기서 k는 상수.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F1도 K고 F2도 K고 F3도 K고 이런 식으로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한 개의 공역의 원소에 대응되는 함수. 자, 말로 쓰면 이렇고 식으로 쓰면 fx는 k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말로 쓰면 이렇고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진 함수. 이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뭐 이런 거야. 1, 2, 3 이렇게 쓰면 모든 값들이 다 1로 대응되는 f1도 1, f2도 1, f3도 1 이런 함수가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y축의 평행한 직선 위에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k, 2,k, 3,k, 1도 k로, 2도 k로, 3도 k로 대응되는 이런 함수가 상수함수예요. 그리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 범위였으면 그냥 이런 함수 y는 k 이런 함수가 상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예제를 봅시다. 1번 다음 중 1대1 대응인 함수를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을 보시면 이게 정의역이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라서 이거를 직접 뭐 값을 대입해서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2x 빼기 1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 2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계속 증가하니까 1대1 함수 맞죠? 그리고 공역이 실수 전체 범위인데 치역도 실수 전체 범위니까 기역이 1대1 대응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니은 y는 x 더하기 절대값 x 그래프 그려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x가 그냥 없어지니까 그냥 x가 되니까 2x가 되고 x가 0보다 절 때는 0이 돼요.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색깔 바꿔서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0까지는 y는 0 그래프를 그리다가 0보다 클 때는 2x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이거 증가함수 아니죠? 이거 1대1 함수 아니에요. 1대1 대응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1대1 대응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 디귿 y는 가우스 x. 자, 이거 앞에서 가우스 x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했었습니다. 얘도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0에서 1까지는 이렇게, 1에서 2까지는 이렇게 계단형으로 가요. 자, 이거 증가함수 아니에요. 왜 증가함수가 아니냐면 이런 식으로 이 어떤 구간 보면 값이 증가하지 않고 있죠. 계속 같은 값이 유지가 되니까 증가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1대1 함수가 아니고 그러면 1대1 대응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집합 x 0, 1, 2, 3, 4에 대해서 다음 함수 중 x에서 x로의 항등함수인 것을 골라보래요. 자, 뭐 x에서 x가 0, 1, 2, 3, 4 항등함수가 되려면 공역도 정역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똑같이 x가 공역이 되고요. 여기로 가는 함수인데 자, 기억 볼게요. 기억 fx, x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자, x에다 0 집어넣어보면 0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고요. 1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2를 5로 나누면 나머지 3도 3, 4도 4. 기억은 맞네요. 항등함수예요. 자, 니은은 파란색으로 표시해볼게. 자, G0. G0은 가우스 0, 그러니까 0이에요. G1, 가우스 25분의 1, 0이에요. G2, 가우스 25분의 4, 0. G3, 25분의 9, 0. G4, 25분의 16의 가우스 값 0. G5, 5는 없구나.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함수예요? 상수함수죠. 이렇게 가니까 이게 gx야. 니은은 아니야. 자, 디귿 빨간색으로 해보자. 디귿 루트 hx는 가우스 루트 x야. 자, h0 가우스 루트 0 0이죠. h1 가우스 1이니까 1이고요. h2 가우스 루트 2는 1. 얼마의 가우스가 1이죠. 벌써 아니네. 항등함수 아니네. h3은 가우스 루트 3 1, h4는 이건 2네요. 따라서 그래프가 0은 0, 그 다음 1은 1, 2도 1, 3도 1, 4는 2. 이런 빨간 그래프가 hx 그래프죠. 항등함수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 x가 마이너스 0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세 함수 fgh가 각각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래요. 그래요? 그림을 표현을 해볼게요. x에서 x로 가는 세 개 함수가 있어요. f, g, h 이렇게 세 개 함수 있어요. 다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알 수 쉬운 것부터 할게요. g는 항등함수래요. g가 항등함수. 그럼 이렇게 대응됐다는 소리죠.
그 다음 h는 상수함수래요. 한 가지 값으로 다 대응된 거고 f는 1대1 대응이에요. 자,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위에가 f, 요게 h. 자, f-1하고 g1은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아. 1이야. h0이 같대요. 그럼 f-1은 1이고 h0이 1이야. 근데 얘가 h는 상수함수니까 얘는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h라는 함수가 구해졌고요. 다음 f-1은 위에서 구했죠. 1이고 f1은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f0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 성립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f1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게 f가 1대1 대응이니까 -1하고 0만 아직 대응이 안 되고 남았죠. -1이나 0이에요. 그럼 -1 더하기 1하면 f0이 0이 돼야 될 거고 0 더하기 1하면 f0이 1이 돼야 되는데 이건 안 돼요. f0이 1이 되면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f1이 그래서 -1, f0은 0이었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세 개 함수를 다 찾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답을 구하면 되죠. f1, g-1, h1, h-1 구해봅시다. f1은 -1이고요. g-1은 -1이고요. h-1은 1이에요. 그러므로 문제의 답은 1.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갖고 차근차근 찾으면 그냥 풀리는 문제입니다. 정역이 2에서 4 사이고 공역이 2에서 4 사이일 때 함수 fx가 ax 더하기 b래요.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1번 함수 fx가 1대1 함수가 될 조건을 구해보세요. 자, 1대1 함수. 자, 이런 문제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편한데요. 자,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게요. x가 2가 한 이쯤 있고 x가 4가 여기쯤 있다고 하고 자, y가 2가 여기고 y가 4가 여기라고 하면 자, 정역과 공역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 네모 안에서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모 안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선 ax 더하기 b 1차 함수니까 직선을 그려볼 건데 자, 일단 1대1 함수 되려면 증가함수가 되거나 감소함수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 네모 안에서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증가함수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감소함수가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네모 안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됩니다. 자, 또 저 범위 안에서 그래프가 만약에 증가함수인데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거는 이렇게 그려지면 함수가 아니게 돼요. 함수가 아니야. 왜? 지금 공역의 범위를 벗어난 포인트가 있거든? 공역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자, x값이 정역에 있는 x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x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y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존재하지 않아 버리는 거야. 이렇게 공역에 속한 y에만 대응이 돼야 되거든, 함수는.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려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요 박 네모 안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아예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빨간 그래프 아니면 파란 그래프처럼 그려져야 되고요. 그럼 빨간 그래프나 파란 그래프처럼 그려질 조건은 자, 여기 요 점의 좌표가 x좌표가 2고 y좌표는 f2예요. 그 다음 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4니까 y좌표는 f4인데요. F2가 2에서 4 사이 공역 범위 안에 들어가 줘야 하고요. F4가 2에서 4 사이 공역의 범위 안에 들어가 주면 이 양쪽 끝점이 공역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요 사이의 값들은 다 공역의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함수가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가 돼야 되니까 a가 0이 아니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1번 문제의 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줄 건데 F2는 2a 더하기 b죠. 그게 2에서 4 사이. 그 다음 F4, 4a 더하기 b죠. 요것도 2에서 4 사이. 그리고 a는 0이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 문제의 정답은 이겁니다. 조건이 상당히 많네요.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한 술 더 떠서 1대1 대응이 돼야 돼. 자, 지금 1번 문제에서 그린 그림은 여기 요거 다시 이 파란 그림 같은 경우
요거는 여기에서 공역을 구해보면 공역은 2에서 4 사이고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가 1대1 대응인데 지금 치역의 범위는 2범이에요. 공역의 범위는 2에서 4 사이 2범이고요.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저 파란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빨간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빨간 그래프도 치역을 구해보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요 사이가 되니까 공역 2에서 4 사이랑 좀 그거보다 작죠? 그러므로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서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모든 공역의 범위를 쓸고 지나가야 돼.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2, 여기가 4인데 자, 1대1 함수, 증가하는 함수 중에서 모든 공역의 범위를 쓸고 지나간 함수는 2,2랑 4,4를 지나는 이 함수고요. 그리고 2,4랑 4,2를 지나는 함수, 요 감소함수도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빨간 그래프는 함수식이 이거예요. y는 x예요. 그래서 이때는 a가 1이고 b가 0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든지 또는 파란 그래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x 지난 점이 뭐 2,4 같은 거 지나니까 이렇게 써주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에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가 6 이렇게 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써줘야 정답이 됩니다. 다음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가 있는데 fx가 이렇게 두 줄로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고 이게 1대1 대응일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래요. 자, 또 그림 갖고 문제를 해석을 해볼 건데요. x가 0보다 커나 같은 쪽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려볼 거야. y절편이 1이고 길게 2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fx 그래프가 자, x가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 수 있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2-a인 직선이에요. 그럼 뭐 기울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그래프가 2-a가 엄청나게 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2-a를 조금 줄여주면 계속 줄여보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어차피 이 그래프들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 중에 뭐 하나만 뭐 이런 거였다고 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계속 증가하니까 1대1 함수가 맞죠? 1대1 함수가 맞으면서 그리고 모두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치역도 실수 전체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쪽 부분이 증가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이쪽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쪽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도 증가하고 있었으면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고요. 어차피 공역과 치역은 이렇게만 되면 같아지니까 요게 a가 2보다 작다. 이게 바로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될 조건이 됩니다.